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저모 천충 사랑인의 진행자 김득희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 내가 태어난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은 잘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생활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 희생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의 희생에 대한 답을 갈구하면서 살아가고 있기도 하죠. 자녀들이 잘 자라길 바라고 또 환자가 건강해지길 바라고 세상이 좀 더 행복해지길 나의 희생에 대한 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작은 소원들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하루하루가 되길 바라며 김신우의 귀걸이사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있으니 어디인 들이 내 몸 둘 곳이야 없으리 하루 해가 저문다고 울터이냐 그리도 내가 작더냐 별이 지는 저 산 넘어 내 그리 쉬어가리라 바람아 불어라 이 내 몸을 날려주려나 하늘아 구름아 내 몸치로 떠나가련다 해가 지고 달이 뜨고 그 안에 내가 숨쉬니 어디인들 이 내 몸 갈 곳이야 없으리 작은 것을 사랑하며 살 터이다 친구를 사랑하리라 말이 없는 저 들녘에 내 님을 그려보련다 바람아 불어라 이 내 몸을 날려주려마 하늘아 구름아 내 몸치로 떠나가련다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천중사랑엔 진행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득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지금 날씨가 그러니까 비가 계속 왔다가 잠깐 쉬었다가 막 이런 상태잖아요. 네, 장마 기간이 지금 이제 길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요즘에 비 피해는 좀 너무 비 피해가 자주 많잖아요. 그럼요. 주변에 혹시 피해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신가요? 비 피해로 인해서 뭐 일단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산도 많이 무너졌다 하고 그다음에 많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피해를 많이 입으신 것 같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홍제동이나 그런 데도 보면은 좀 비 피해를 많이 입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물 빠짐이 잘 돼야 되는데 물 빠짐이 잘 안 되고 또 그렇죠. 주변에 공사나 이런 걸로 인해서 금이 많이 가버리니까 이게 물이 예전에 같으면은 잘 빠져서 이렇게 문제가 없었을 텐데 물이 안 빠지고 네. 그다음에 금이 막 가버린 상태니까 예. 비가 왔을 때 그냥 바로 그냥 쏟아져 버리는 거야. 그 구멍 사이로. 그러니까 그렇죠. 생각지도 못한 그 비 피해로 인해서 생활이 굉장히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새로 지은 아파트나 뭐 이런 데는 그나마 괜찮지만 주변 주택들은 굉장히 힘들게 이 장마철을 보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장마철에 지금 비는 엄청 많이 온 상태고 밖에 날씨는 더워서 습한 기온도 너무 심하고요. 그래서 또 건강에도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좀 건강도 많이 가는 이 더위에 또 감기 드시는 분들도 자주 있고 더우면서 비가 오니까 막 후덥지근한 날씨라 에어컨을 또 안 틀 수 없으니까 에어컨 너무 많이 틀어서 냉방병 걸리는 분도 있고 감기 걸리는 분들도 많아서 지금 여름이 참 살기가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은 계절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장마에는 비가 새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폭염이 시작되니까 그 더위로 습한 기온 때문에 덥고 햇살이 막 평균 기온이 30도 이상을 웃돌고 있다 보니까 너무 더워서 밖에서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이 힘들어서 지치고 막 그런 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올해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실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좀 밖에 나오면 바로 이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그러니까 진이 빠진다는 느낌이랄까? 너무 이제 더위에 지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이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누구나 빨리 에어컨을 좀 틀어줬으면 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전 같으면 뭐 전기세 나가서 못 틀어 이렇게 하는데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 안 트시는 사람들도 다 그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피서를 하더라고요. 너무 더우니까 더위를 피하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르신들 보고 무더위 쉼터로 해서 그 은행 같은 데나 공공기관에 와서 좀 잠깐씩 쉬라고 하시는데 네, 그것도 좀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좋은 방법이긴 한데도 사람들이 가서 쉬기가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 다 가실 수는 없는 것 같고. 네, 그게 좀 현실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장마가 네. 어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장마가 있는 게 동아시아 쪽,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렇게 세 나라 정도가 있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장마철에 막 비 오고 막 하는 거 우리 뉴스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많이 봤죠. 중국이나 일본도 지금 비 피해로 막 난리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뭐 한 달 정도 기간이래요. 예, 그래서 30일 정도 기간 동안 비가 오는 이렇게 장마철이라는데 이 기간 동안에 매일 내리진 않는데 평균적으로 15일에서 20일 정도 비가 오는데 예. 이 비 피해로 인해서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지금 중국도 뉴스에서 봤더니 막 난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비가 그러니까 1년 연중 내리는 그 비의 30%가 한꺼번에 이때 쏟아져 내린다고 하는데 그 네. 집중호우가 제일 무섭잖아요. 그렇죠. 막 한 집중호우가 제일 곳에 막 무섭죠. 예. 근데 이제 30일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사실 그 30일이 거의
제가 보기엔 거의 다 지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6월 하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쭉 오는 건데 거의 한 달쯤 돼가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잘 끝나면 좋은데 그 장마 기간 끝난 다음에 또 가을 장마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네. 가을철에도 네. 비가 좀 많이 왔던 거 가을철에 기억나요. 또 다시 한번 8월 하순 정도에 가을 장마가 오기도 한대요. 그래서 그때 2차 우기다 막 이러는데 장마가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아니라 5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마까지 합쳐서 그 정도로 한 계절을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장마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장마 끝나기만 기다리는데 장마 끝나자마자 우리한테 찾아오는 건 폭염이죠. 폭염 무더위 막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지 막 걱정을 하면서도 또 이겨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장마 기간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까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마 기간에는 또 빨래를 빤다고 해서 밖에 넣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건조기가 있지 않으면 옷을 빨아서 입기도 좀 불편한 게 너무 많고. 네, 그래서 네. 참 건조기라는 게 또 나왔잖아요. 그렇죠. 정말 눅눅하고 냄새나고 빨아도 소용없는데 네. 건조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나마 그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밖에 잘 많이 못 나갈 때 내 네. 실내에서 많이 말려가지고 사용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황사 때도 그렇고 어. 밖에 못 날 때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가끔 집에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빨래를 못 빨 때는 건조기가 있는 세탁방으로도 가는 때도 있어요. 근데 네. 세탁은 한 다음에 빨래만 말려오는 그런 방법을 좀 택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렇게 계절에 폭염이나 폭우가 쏟아질 때는 밖에 나가는 것보단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좀 맛있는 음식을 해 먹는 것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먹고 지내야지 돼요. 그래야지 건강해지고 그다음에 함께 한다는 거는 가족끼리 함께 하는 거는 게임도 있고 뭐 놀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거 지치면 잘 못 하잖아요. 네. 그렇죠. 각자 방에 들어가서 편하게 쉬는 네. 시간. 네. 그러니까 맛있는 거 같이 먹는 게 가장 서로를 돈독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식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같이 먹고 사는 사람들이란 뜻으로 그래서 그래야지 더 돈독한 마음이 생긴다고 하니까 식사는 항상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충청도에서 집중호우로 피해 복구비를 많이 투입을 해서 한다고 29일날 발표를 하셨네요. 네. 충청남도에서 2,193억 원에 투입을 해서 이번에 엄청 피해를 많이 입은 모든 시설, 뭐 공공사유시설 복구를 하시고 국비로 하고 도비, 뭐 시군비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시네요. 와, 이번에 진짜 충청도에는 비가 엄청 많이 왔어가지고 그 피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 저희가 이제 그 비 피해가 너무 심했을 때 네, 비가 올 거를 미리 알지만 그거를 또 항상 대비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비 오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수리를 해놔도 옆에가 또 새고 옆에가 또 새고 이렇기 때문에 네, 좀 더 철저하게 그 물빠짐 공사를 다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죠. 깨진 부분은 이렇게 좀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 국민, 그러니까 우리 뭐 한두 사람에 대한 피해는 아니니까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리를 해나갈 수 있는지 좀 체계적인 교육과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공사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하지는 못하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가 알고 수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가르쳐주고 해서 자기 집이 침수나 아니면은 그 비 피해로 뭐 생명의 위험까지 느낄 수도 있잖아요. 쏟아지면. 그렇죠. 예, 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예. 스스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대책이 마련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 뭔가 그 시스템적으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럴 경우에 어떤 걸 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더라라는 거를 공유해서 예. 그러니까는 큰 돈이 없는 사람들도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을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도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사비를 많이 투입한다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집비에 대한 피해를 복구를 해주고 그런 시스템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진행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도움을 주는 방송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좀 많이 홍보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나라에서든 어디에서든 그러니까 뭔가 공공기관도 괜찮지만 공공기관 같은 데서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서 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예. 정말 오픈돼서 할 수 있는 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임영웅의 보랏빛 엽서 듣고 와서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보랏빛 엽서에 실려 향기는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한숨 속에 사연 지워보려 해도 떠나버린 당신 마음 붙잡을 수 없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써 내려가 헐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써 내려가 헐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써 내려가 헐룩진 일기장
향해 다시 못 볼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다시 못 볼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혹시 올림픽 기간인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요. 7월 26일 금요일부터 8월 10일 일요일까지 지금 파리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하고 있네요. 네, 지금 올림픽이 아주 열심히 진행되고 있어서 그 TV를 틀면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기억에 남는 그 경기 있었나요? 저희는 사격을 봤는데요. 네네. 우리 선수들이 정말 잘하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고생 소총수 반효진 선수가 금메달을 네. 땄어요. 중학교 네. 때 처음으로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 금메달을 딴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100번째 금메달을 명중을 시켰다고 이렇게 막 올림픽에서 엄청 칭찬을 많이 하고 있네요. 대한민국 통산 100번째 올림픽 금메달 명중을 시켰다. 예. 네. 공기소총인데요. 너무 재밌게 쏘는 모습이 좀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우리의 난적은 중국이잖아요. 중국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32년 만에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하네요. 네네. 참, 대단한데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양궁도 그렇고 뭐 탁구도 그렇고 지금 잘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많은 잘하는 게 너무 많은데 특히 양궁은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그 종합 메달을 많이 따는 거잖아요. 네네. 그것도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선수들이 그 진짜 그 혼자서 싸우는 거잖아요. 혼자서 싸우든 단체로 하든 어떤 경기에 나가서라도 이렇게 그 힘을 합쳐가지고 좋은 그 소식을 전해주니까 국민들이 이 빗속에서 고생을 하면서도 그쵸. 너무 행복해하는 그 행복감을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4위랍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모였는데 4위를 하고 있다니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 모든 선수들이 다 열심히 하시는데 눈에 딱 띄게 막 그 아쉬운 것도 있잖아요. 네. 예. 이번에 그 수영 선수 수영을 하셨는데 그 좀 아깝게 동메달을 따셔가지고 너무 아까웠었고요. 그래도 너무 잘하셨고요. 진짜 수영 쉽지 선수. 않은데 선수들이 예. 큰 경기에 나가서 굉장히 떨릴 텐데도 불구하고 떨지도 않고 이렇게 참 자기 기량껏 이렇게 해가지고선 메달도 따고 그 다음에 떨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싸워주는 모습 보면은 참 우리나라 선수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김우민 선수인데요. 그 남자 400m 자유형에서 네. 그 레인이 제일 끝에 8번 레인을 가서 수영을 했거든요. 예. 네, 거기서 그걸 열심히 이겨내서 또 상을 네. 탔고 지금 우리 박태환 선수 이후로는 처음이라고 해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죠. 네, 그 선수가 금메달 땄나요? 아니요, 동메달이요. 동메달. 400m 자유형 동메달. 예. 그러니까 지금 박태환 선수 이후로는 처음인 거예요. 메달을 딴 게. 그래서 대단하네요. 지금 12년 만에 딴 거라서 네네. 아주 2012년 런던 올림픽 박태환 이후로 12년 만에 김우민 강원도청 남자 자유형 400m에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잘한 거죠. 대단해요. 그 김우민 그 선수가 엄청 잘하는 친구인데요. 보니까 네. 네 지금 동메달 땄고 그 전에는 뭐 여러 대회에서 금메달도 많이 땄고 신기록도 많이 세웠던 사람인데요. 오, 대단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번 펜싱도 지금 우리가 그 메달을 땄습니다.
네. 그래서 오상욱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고요. 이분 남자 사부로 개인전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네. 네, 우리 선수가 얼마나 멋지게 하셨는지 그게 영상으로 좀 많이 뜨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압도적 경기를 하고요. 그 16강, 8강 막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정말 경기력이 멋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저기 메달을 따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모습들이 정말 눈에 쏙쏙 들어오고 또 재밌더라고요. 그런 경기 하나하나가 자, 금빛 찌르기 막 성공 막 그렇게 하시는 모습들이 정말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을지 그런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파리 올림픽 첫날부터 오상욱 선수가 물꼬를 터준 거거든요. 네. 금메달을 딴 게요. 그래서 정말 2008년 베이징 대회부터 5회 연속 올림픽 메달 수확에 성공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펜싱이 너무너무 국가대표로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참 양궁에서도 그 기량을 많이 나타내 가지고서는 그렇죠. 예, 열심히 하고 있고 참 대단한데요. 그러니까요. 우리 양궁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진짜 여자 잘하는 여자 거죠. 단체로 임시연, 남수연, 전훈영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 땄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이게 올림픽 12연패로 이렇게 벌써 이렇게 진짜 우리는 양궁에서는 거의 뭐 그렇죠. 양궁은 대한민국이 딱 1등인가 것 그렇죠. 같아요. 사격, 양궁 막 이런 건 정말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그 골프, 양궁, 사격 뭐 그런 거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펜싱도 그렇고 태국 궁사들이 정말 흔들림 없이 너무너무 잘하셔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긴장 손에 땀을 쥐면서 이렇게 응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역시 우리나라는 이 운동 어떤 면에 있어서도 뒤지질 않아요. 그렇죠. 노는 거면 노는 거대로 우리 인터넷이 막 우리나라가 지금 막 발전하고 잘 되고 있지만 네. 우리나라가 뭐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니었잖아요. 인터넷에.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건데도 불구하고 게임이나 이런 데서도 거의 뭐 세계 뭐 그 1위 아니면 뭐 앞을 막 나가고 있는데 운동에서도 뒤지지 않고 뭐 어떤 거에서도 뒤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정말 그 국민성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든 운동하는 기간, 뭐 훈련 기간을 정말 잘 견뎌서 이렇게 큰 대회 나가서 국가대표로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거는 진짜 응원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또 응원 많이 가셨나 모르겠네요. 거기 우리 동포들도 많이 살고 있을 텐데. 네,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얼마나 뜻깊겠어요. 지금 유럽 쪽에 사시는 분들은 네. 많이들 올 것 같아요. 왜? 가까우니까 그래도 다 모여가지고 좀 응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도 한국에서 이렇게 가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거기 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제 이렇게 폭염인데 정말 집에서 TV에서 방송해주는 이런 올림픽 방송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더위가 지금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경기 한 경기 한 경기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뛰는 걸 보면 조마조마하고 어떡하나 막 그러면서 막 그 땀이 날 정도로 하다 보니까 더위를 잊어버리죠. 그렇죠. 폭염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응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많이 남아 있는데 아직도 경기가 이렇게 계속 빠지지 않고 다 보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진짜 여기 나오는 친구들은 선수들은 모든 전 세계에서 가장 내노라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이렇게 경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히 감사한 거기 때문에 항상 보면서 이제 뭐 서로 이제 뭐 적이다 생각할 게 아니라 저 사람 참 잘하는구나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응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 경기를 끝까지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럼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랑은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봐 널 기다리나봐 또 나도 몰래 가슴 설레어와 저기 널 닮은 뒷모습에 기억은 계절 따라 흩어져 가겠지 차갑기만 한 사람 가슴에 태우며 난 기다리겠지 어설픈 내 사랑은 못되게 눈 돌리며 외면한 네 모습 모른 척할래 한 번쯤은 난 뒤돌아보며 아파했다 믿을래 바보인가봐 한마디 못하는 잘 지내냐는 그 쉬운 인사도 행복한가봐 여전한 미소는 자꾸만 날 작아지게 만들어 멀어지는 네 모습처럼 언젠가 다른 사람 만나게 되겠지 널 닮은 미소 짓는 하지만 그 사람은 네가 아니라서 왠지 슬플 것 같아 잊을 수 없는 사람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요즘 선생님 우리가 그러니까 뭐 이슈가 너무 큰 이슈인데 다루지 않고 지나왔던 게 있는데 사실 요즘에 우리 의대 정원 늘리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전공의 파업이 예,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참 국민들은 너무 마음이 아프죠.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당장 내가 안 아파서 큰 피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잠깐 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 진료는 받을 수 있나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집안에 어떤 누구라도 이렇게 속상해하거나 힘들어하고 있으면은 가족들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그러니까 어딘가에 한쪽에서 이렇게 막 굉장히 큰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국민들이 참 바라보는 입장에서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찬성 쪽과 반대 쪽의 이유가 있는데 그 들어보면은 굉장히 서로의 이야기가 뭐 틀리다 맞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의사 증원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수학과 대기만 89명 네. 한 번에 오픈런은 필수예요라고 하면서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고 저도 애들 데리고 가면 좀 유명하다 좀 잘한다는 병원은 거의 뭐 2시간 기다리는 건 기본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한 적도 있고 근데 물론 소아과에 인기가 많지 않으신 데는 그렇게 많은 되기는 하지 않아요. 한 뭐 7, 8, 10명 이 정도는 있는데 사실 애들 키우는 집들은 이런 경험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감기 안 떨어지는데 저희 가서 좀 치료해야 되는데 막 이런 거 그쵸. 동네 의사들 얘기하는 거죠. 근데 대학병원 같은 얘기는 우리는 자주는 안 갔기 때문에 모르지만 근데 이제 또
또 중요한 거는 그 두 번째 얘기 나온 게 응급실이 꽉 차서 뺑뺑이 돌아본 적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선생님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응급실을 가면 기본이 제가 경험담이지만 제가 다쳐서 길 가다가 넘어서 다쳤는데 응급실을 갔어요. 네. 119를 타고 가지 않고 그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병원을 갔었는데 그 밖에서 대기하는 사람이 70명, 안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50명이라 하면서 진료 받기가 어렵다고 말을 해서 다른 데로 응급실을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정말 응급실 뺑뺑이는 서울 시내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119를 타더라도 급해서 병원 이송을 한다고 하면 119 대원께서 병원마다 다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만 상황에 다쳤는데 이 환자를 받아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타진을 하시잖아요. 근데 모든 병원들이 다 지금 현재 와 있는 외래 환자들, 내원 환자들, 응급실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받아주지 못한다 해서 다른 병원을 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솔직히 응급실은 응급 환자들이 가야 되는데 우리 다 응급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가기는 하는데요. 응급실에서 대기 없이 들어가서 치료 받아본 적은 대부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그러니까 참 이 두 가지는 정말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던 거네요. 그렇죠. 많이 경험해 응급실 봤죠. 뺑뺑이와 수학과 대기. 그렇죠. 이 말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네. 그렇죠. 응급실 대기는 정말 다쳐서 119 대원분께서 어디 병원을 갈 수 있는지 타진하는 걸 저희가 직접 들었고 또 가서 받아주면 감사하고 그리고 딴데 가야 되고. 담당 의사가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응급실에 갔을 때 그날 당직 쓰시는 의사 선생님의 과에 따라서 빨리 치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좀 있고 그런 건 좀 있네요. 그리고 이제 또 예. 우리가 이제 응급실에 갔을 때 그러니까 수술이 딱 잡히면 그 담당 교수님이나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밤중에도 이렇게 집에서 계시다가도 이렇게 나오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일들이 많죠. 그래서 네. 참 의사 선생님들의 그런 귀한 의사 선생님들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우리는 진짜 솔직히. 많이 느끼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지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학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가서 진료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생명에 그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가서 꼭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해줄 사람들이 없어서 못하게 지금 된다면 이런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 불만이 많죠. 근데 이제 그리고 산부인과,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의사 지원을 찬성한 이유는 산부인과 우리 동네에만 없어요라고 하는데 네. 산부인과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임산부가 없어요. 임산부도 없는데 산부인과도 없고 산부인과에서 맞아요. 출산을 하는 산부인과도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산부인과는 우리는 출산은 안 해요. 그다음에 맞아요. 그러니까 진료만 해요라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산부인과가 굉장히 깊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솔직히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에 비해서 24시간 대기가 365일 24시간 대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고난이도의 근무거든요. 그 산부인과 얘기를 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요. 네. 저희 동네에 그 김응용 산부인과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네네. 제가 아는 언니가 지인인데 거기서 아기를 낳았대요. 근데 원장님께서 당신 아기가 마지막이라고 제가 병원을 유지하면서 분만을 당신이 마지막 산모라고 하시면서 선물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고 아기가 지금 많이 컸게 20년이 지났는데 그 선물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의 마지막 환자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세가 좀 있으신 선생님들은 진짜 그쵸. 이제 나 이제 그만 받는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예. 많고, 그다음에 받다가 사고도 가끔 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굉장히 그 응급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쵸. 출산 때. 네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도 알기 때문에 이거 참 그래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하다. 네.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의사 지원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왜 있냐?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을 때 이런 분들이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지금 있는 의사들의 4분의 1은 반드시 산부인과, 소아과 이렇게 가야 돼라고 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증원해라 그럼 이렇게 하는 거가 가로 나눈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그쵸. 병원 어딜 가도 1시간 대기는 기본이던데 하면서 이제 병원 대기 힘들었다 이래서 의대 정원 많이 늘려라 라고 하는 이제 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찬성하는 쪽에서는 의사수가 적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2.6명으로 평균보다 많이 낮은데 OECD 기준 3분의 2 수준이다. 실제 명수로는 6만 명 정도가 적다. 라고 얘기하고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치료받아야 할 환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일본 또한 의과대학 정원을 크게 늘린 바 있다. 의사협회는 나중에 다시 줄였다라고 얘기하는데 1800명 늘리고 미세 조정으로 40명 줄인 걸 얘기하고 있다. 독일, 영국 또한 그 나라 현 정원의 2배에 가까운 수인 5000명씩 늘렸는데 그 나라들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의사 숫자가 1.5배 이상은 많은 나라들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국내 의과대학은 총 40개인데요. 그 중에서 39개 학교에서 신입생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지역에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은 게 또 문제고요. 의과 대학이 없는 데도 있잖아요. 그리고 네네. 또 지역 편중이 심한 것도 문제인데 저희 현재 3,058명이 의대 정원입니다. 근데 2,000명을 늘리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는 한 1.5배 더 많다고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서 정말 오픈런을 뛰어야 되고 기본 한두 시간을 기다려서 의사 선생님을 봐야 되고 의사 선생님을 보게 되면 10분 이상 상담을 하신 분은 없어요. 대학병원에 1시간, 2시간 기다려서 보게 되면 5분, 10분 정도의 짧게는 2분 정도를 얼굴을 보고 와야 되는데 또 병원을 가게 되고 참 그 환자로서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고대해가지고 만났는데 얘기를 듣는 시간은 너무 짧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네. 그쵸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반대 측 입장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 측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의사 수 적지 않다. 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의사는 꾸준히 2.84%씩 증원되어 왔고 네. 이 증가율은 OECD 평균 2.19%보다는 더 높다. 현재 의사 수를 지금대로만 유지한다 해도 우리나라 인구 감소 추이를 감안했을 때 OECD 평균을 넘을 것이다. 아, 그렇군요. 의사가 부족한 깊이까지 의사들이 가기 싫어하는 과에 대한 해결책은 의사 정원 수를 늘린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왜 그 과를 안 가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해결해 줘야 하는 게 먼저다. 아, 그거는 맞는 말이네요. 단순히 의사 수를 더 늘리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2,000명을 늘린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그러니까 굉장히 왈가왈부 이렇게 얘기는 많지만 참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늘어나는 거가 좋은지 나쁜지를 따지기보다는 기피하고 있는 과에 대해서 그 분야에 많은 의사들이 많은 우리 학생들이 그쪽으로 지원해서 국민들이 좀 편해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사가 많다고 해도 명의라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렇죠. 명의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과 그 다음에 타고난 그것도 있어야 돼. 타고난 거, 뭐 천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타고난 재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수술 누구나 다 잘해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의사지만 피를 보는 게 너무 싫어서 의사를 그만두고
한의과로 전환하신 분도 제가 봤거든요. 아. 의사를 졸업했는데 피 네. 굽는 거 수술하는 게 너무 싫대요. 그래서 음. 그거를 그만두고 다시 공부를 해서 한의대를 가는 분도 봤었어요. 예. 그런 것처럼 공부를 했어도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성향이 안 맞다 해가지고 돌아서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쪽에 잘 맞는 사람들을 잘 뽑아서, 그리고 우리가 기피하는 과에 대해서 갈 분들을 잘 뽑아서 이렇게 좀 배치를 할 수 있다면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에 보면은 그러니까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는 그 의사 선생님들이 더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골 같은 데는 없죠. 보건소가 있고 그 지역에 보건소가 한 군데 두 군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낙후된 곳에 의사 선생님들이 가기도 힘들 것이고, 또 뭐 어떤 지역에 뭐 의사 선생님이 없어서 서울로 다 수술을 받으러 온다든가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좀 지역을 발전시키는 의료가 또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 2,000명을 늘린다, 3,000명을 늘린다, 10,000명을 늘린다, 그런 의미 있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필요한 곳곳에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전문의가, 그러니까 정말 잘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이렇게 육성해서 그쪽에 좀 많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숫자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숫자를 많이 넓혀서 거기에서 뭐 더 나오기를, 몇 명이라도 나오기를 바라는 의도일 수도 있지만, 전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 안 하지만 또 의사 선생님들의 의견도 저는 찬성이기도 해요. 그럼요. 왜냐하면 정말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는 그런 뭐를 만들어라 하는 맞아요. 건데, 그게 적절하게 이렇게 혼합돼 가지고 뭐 숫자에 뭐 얼마를 늘리던 그거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을 잘, 지금 이게 잘 이번에 잘 해결돼 가지고 예. 정말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이 상황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자주 병원에 가면서 힘들어하고 병원 가고 싶어도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그거에 대한 정책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좀 많은 생각을 가지신 그 현명하신 분들이 좀 좋은 방법을, 해결책을 내놓아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권은비의 여름아 부탁해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름아 부탁해. 아이쿠. 여름아 부탁해. 나의 사랑을 이루게 해줘. 많이 힘겨운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여름이 돼서 지금 너무나도 이제 짜증이 난다고 했는데 여름에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그렇죠. 이 여름도 이렇게 힘든 것도 살짝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막 힘들게 일을 하고 오던가 뭔가를 하고 왔을 때 집에 오면은 딱 찾는 게 사실은 냉장고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무조건 냉장고를 열어요. 먹을 네. 게 있든지 없든지. 맞아요. 근데 딱히 먹을 게 없는데도 꼭 문을 열어요. 미안하게. 네, 그래서 냉장고가 항상 네. 냉장고한테 인사하는 것 같아요. 왔어? 그리고 냉장고가 이렇게 그렇죠.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근데 미안해 먹을 게 없어.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서운하게 문을 닫으면서 물이나 시원한 한 잔 물 따라 먹고 그다음에 먹을 게 없네. 뭐 좀 사올 걸. 그쵸.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리고 손쉽게 먹고 싶은 걸 우리는 참 바래요. 그러니까 맞아요. 더운 때 들어와서 요리하는 거 너무 짜증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뭘 해서 먹어야 되는 것보다 그냥 바로 돼 있는 거 이렇게 집어 먹고 싶은 생각이 많아서 냉장고를 여는데 진짜 그 고마운 냉장고가 맛있는 걸 안 가지고 있을 때 참 서운합니다. 네, 이제 여름에는 좀 차가운 음식이 좋잖아요. 근데 네. 추천하는 음식은 메밀국수도 좀 너무 괜찮고요. 맛있죠. 예. 그다음에 초계국수. 네. 그리고 그다음에 저는 묵사발 같은 걸 잘 만들어 먹어요. 묵사발이요? 묵사발 맛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렵진 않아요. 그럼 선생님이 레시피를 잘 레시피는 딱히 없고요. 만들어 드신다고 하니. 예. 저는 그냥 그 마트에서 파는 도토리 묵을 사다가 네네. 예, 살짝 냉장고에 들어간 묵은 땅땅하고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 땅땅해져가지고 버린 적 많아요. 그래서 도토리 묵을 사면은 네. 그냥 실온에 뒀다가 그냥 실온에서 흐르는 물에 씻어서 잘라서 드셔야 되거든요. 실온에 놔야 되는 거예요? 그쵸.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안 돼요? 단단해지고 먹을 수 없는데 못 먹게 되더라고요. 예, 그럼 살짝 끓여가지고 끓는 물에 데쳐야 돼요. 그럼 멀쩡해지나요? 그렇죠. 네, 묵이 부들부들할 정도로 살짝 데치는 게 좋으세요. 저는 그걸 믿지 않고 저는 버렸답니다. 네, 살짝 데쳐서 네. 그 묵을 잘 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쉬운 거는 마트에서 파는 동치미 육수요? 국물이잖아요. 네네네. 예, 동치미 국물을 사다가 살짝 살얼음이 얼 정도로 얼린 다음에 그걸 활용하시면 좋으세요. 네. 그리고 다음 거는 되게 간단해요. 그냥 내가 넣고 싶은 거 김치, 뭐 오이, 뭐 파프리카, 뭐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거 콩나물 같은 거 넣고 이게 동치미 국물 넣어서 도토리 묵을 넣어가지고 비벼 먹으면 김가루까지 넣었으면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냥 다른 적이 없어요. 아주 쉬운 음식 중에 하나가 이 도토리 묵을 사용한 묵사발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만들어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를 사가지고 가서. 네, 그렇죠. 너무 쉬워요. 이거는 뭐 이렇게 별다른 팁이 없고 그냥 집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걸 넣어서 시원한 국물에 넣어서 먹으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얼음 넣고요. 그것도 괜찮고. 그렇구나. 선생님이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 먹어서 너무 행복하게 여름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저희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네. 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열심히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선수들 힘내서 꼭 좋은 성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완규의 천년의 사랑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대로 널 보낼 수는 없다고 밤을 새워 간절히 기도했지만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도 데려가. 내 마지막